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56화 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정오가 지난 오후, 드넓은 평야에 홀로 우뚝 솟은 산이 있었다. 신강에서 청해로 들어오는 길목의 이 산은 사람들이 유랑산이라고 하였으니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목민이 이리저리 다니며 이 산을 발견하여 신기루같이 여겨 하루 기숙할 수 있는 성산으로 신강, 청해에 유목민이 이름을 붙인 산이다. 이곳 산은 다른 곳과 달리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와 주변에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곳 깊숙한 곳에 신령한 신령수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곳은 일반 신강과 청해와 달리 매우 신비한 곳이었으니 당연히 이곳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성산으로 지역민과 지역 유목민은 믿고 있었다. 사실 이곳에는 마교의 중재인이 도망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성촌과도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를 아는 이들은 현재 마교 내에도 없었다. 이곳 유랑산 신령수가 있는 집성촌은 과거로부터 단일 집성촌인 하우가였으니 하우강, 그는 마교가 10만 대산에 있을 당시 마교의 대총사여 오행기주 중에 금기주의 신분이었다. 그는 당시 마교 8대 대종사 역천종마 공손천에게 깊은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었지만 속으로 탐욕과 야망이 큰 인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하우강은 철폐금 환결이라는 금왕마공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 무공은 당시 독보적인 호신공부였다. 하지만 역천종마는 그에게 있어서 천적과도 같은 무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검결 일검종결이라는 검식은 무엇이든 쪼갤 수 있었던 이유로 하우강은 자신의 상전인 마교 대종사 공손천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려면 자신의 상전이 죽음으로 판단하였기에 그 옆에 뱀과 같이 유혹했던 종립회원이라는 마교 무의의 꼬드김으로 공멸의 배를 타게 되었으니 결국 세상은 남자는 여자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였던가. 하우강은 술자리에서 눈이 맞고 여인은 하우강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뱀과 같은 새치혀로 하우강의 탐욕과 야심에 불을 지폈으니 결국 그들의 거사는 마교 대종사에게 들통이 나서 그는 북으로 도망하여 마교의 눈을 피하여 정착한 것이 이 유랑산 신수곡이라는 곳이었으니 그들은 이곳에서 세월이 지나며 자손을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뤘다. 남자들은 70여 명이 거주하였는데 하나같이 모두 강원 무림에서는 초절정의 곳으로 부릴 실력자들이었으며 여인들은 지역민이나 유목민에게 재물을 주고 사거나 보쌈을 해와서 마을을 번창하게 하였다. 현재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300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중원의 강원 무림은 이들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은둔촌이기도 하였으니 휘잉 유랑산 신수곡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또한 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덮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허허, 하늘에서 하나의 거대한 새가 날아다녔는데 아니 거대한 새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는 신형이었으니 검은색 옷이 바람에 의해 심하게 펄럭이며 공간을 유영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척박한 계곡에 누가 하늘을 날고 있더란 말인가? 휘리리 익척 휘잉 검은색 무복은 두꺼운 옷이 아니라 여름에나 입을 수 있는 얇은 나삼과도 같은 무복이었다. 허허, 이 강력한 동장군의 추위에 이런 옷차림이라니 죽으려고 나선 것인가? 이곳이 바로 뇌전마가에서 녀석을 족치며 얻어진 정보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랑산 신수곡이 혈천교의 출발이 맞는가? 그렇다면 혈마의 한 뿌리가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이군. 그나저나 중천이가 마교는 잘 해결했겠지. 녀석의 무의라면 마수라 열기를 12성 대성한 녀석이라도 절대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니. 혼잣말하였던 인물은 초절정 미남이었다. 그의 얼굴은 강력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약간의 후광까지 비추고 있었고 또한 그의 얼굴은 관옥과도 같지 않은가. 허허, 전설의 송욱과 반환도 울고 갈 얼굴이니 그렇다. 지금의 주인공은 바로 유성문이었다. 지금 그의 입에서 입김이 흘러나와
하늘로 오르다 신속하게 사라진다. 혈청교의 시작이 하우강이라는 녀석으로부터 시작하였군. 마교를 10만 대산에서 역천종마 공손천이라는 녀석이 이끌 때 도망 나온 하우강이라는 녀석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 녀석은 혈마와 관계를 맺은 녀석이거나 혈마의 무학을 익혔던 녀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혈마, 이전의 인물, 하우강이라. 지금 유성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더란 말인가? 혈마 이전의 인물이 혈마의 무공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성문은 혈마의 마문밀기, 즉 아수라 혈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가슴에 있는 묵명화령 온원보패에 담긴 천마유전을 풀어낸 인물로 마교 역사의 생성과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을 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혈청교의 단서를 얻으려면 저곳을 방문하고 현재 지금의 신수국 안에 있는 집성촌의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지. 도대체 현청교와 사도세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재종기마무는 장안과 개봉에서의 실패를 또다시 어디서 만회하려고 할까? 뽀드득! 성문의 두 손은 뒷짐을 쥐었고 그는 막강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눈밭을 밟고 걸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신수국 깊은 곳 어두움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유성문은 지금 혈마의 3차 바로의 주역이 바로 혈천교의 혈천주나 사도세가가 응천부에 반하는 세력을 만들려 하였던 재종기마문의 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오전에 마교 12구역을 담당하는 환마윤인가의 사달이 마교주에 의해 정리될 때 유성문은 따로 움직여 뇌전마가로 향했는데 이는 교주전으로 전달된 하나의 서찰로 뇌전마가의 간자가 깊이 활동한다는 정보였다. 이에 성문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모든 곳에서 축기하였는데 그 중에 상단전은 오성을 매우 발달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기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시켰다. 성문은 이미 검증된 바 일반적인 무리민이 아니었다. 그는 천품으로 그의 그릇은 하늘이 내린 육체를 가졌고 적하도인과 그 스승인 현경도인은 이 천품이 제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하였다. 때문에 성문은 남다른 하늘의 현기를 갖추고 있었고 이에 그는 뇌전마가에 잠입한 간자 일당은 신속하게 정리할 뿐 아니라 간자의 수저였던 변환대군이 알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으니 그가 지목한 곳에 가장 강렬했던 곳은 바로 이곳 유랑산의 신수국이었으니 신수국에 있었던 집성촌 마을은 100여 개의 가옥들이 즐비했다. 물론 한 곳에 아름아름 모여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니 도대체가 신수국의 밖은 강력한 한파와 눈보라가 휩쓸고 있는데 이곳 신수국은 매우 따뜻한 기온이라니 마치 늦은 봄과도 같은 기온으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온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곳에 가랑비가 내렸고 옅은 안개와도 같은 운무가 온통 신수국 안을 덮고 있었다. 이 적당한 온도 때문일까? 이 신수국 안에는 여러 과수원이 있었으며 제법 규모가 큰 텃밭도 있어서 이곳 신수국의 하우 집성촌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으로 보였는데 저벅. 성문은 소로를 따라 걸어 들어왔고 그는 빗길을 홀로 걸었다. 다만 그의 호신강기가 뿜어져 나와 가랑비는 그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하고 있었다. 매우 그림과도 같은 곳이군. 하지만 버려진 마을이라. 어찌 기감되는 20여 명의 기운이 죄다 80 이상의 노인뿐이라. 저벅. 성문은 소로를 따라 마을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는 현재 이곳 모든 마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마을이 버려진 마을로 판단하였다. 그가 현재 기감하는 모든 사람은 노인이라는 것이다. 저벅. 유성문은 일각 동안 이 신수국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이 신수국의 모든 것을 천천히 걸으며 세심하게 살폈다. 저벅. 현재 성문이 머문 곳은 이곳 마을의 가장 큰 가옥으로 보였으나 역시 한적한 시골 인적이 드문 지역의 집성촌이라 그런지 그렇게 화려한 가옥은 아니었다. 이곳에 마을의 촌장이 있을 것 같군. 그나마 중년의 기세가 이곳에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니 말이야.
쿵쿵쿵. 계십니까? 성문은 대문을 두드린다. 잠시 후 계십니까? 쿵쿵쿵. 니시오.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인데. 대문 안에서 소리가 났다. 물론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지나는 길에 들른 과객입니다. 어라, 이곳은 외인이 드나들고 하는 곳이 아닌데. 안에서 들리는 노인의 음성은 매우 의문스러운 혼잣말이었다. 그리고 끼익. 대문이 열렸다. 허허, 이렇게 젊고 멋진 분이 어찌 이곳에? 이곳은 쉽게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인데. 저는 야율가의 성현이라는 자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허, 할아버지 조남이. 진자를 쓰십니다. 야율진이라. 야율진. 대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허허, 진영님이란 말인가? 유성문은 이미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나갔던 50여 년 전의 인물을 노인의 기억 속에서 발견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허허, 역시 성문의 능력은 신성과도 같고 하늘의 지혜를 담았단 말인가. 이런, 반갑네. 진영님의 손자라면 내게도 손자지. 진영님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의형제가 되기로 50여 년 전에 약속하였으니. 그런데 형님께 아드님이 있었나? 내가 그분을 배운 지 30여 년이 지났으니 그분은 아들이 없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릴사위를 두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따님이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야율가의 인물이니 저도 태어날 때부터 제 성은 야율입니다. 그렇지. 그 분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지. 하나는 혼례를 치렀고. 네, 저는 2명의 딸 중에 첫째인 야율지의 장남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동생도 있는가? 물론입니다.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젊은 친구는 분명 야율진 형님의 손자군. 그의 딸 야율진은 30여 전에 만났을 때 2명의 아들을 낳아 길렀고 임신하고 있었으니. 사실 노인은 이미 야율진에게 대릴사위가 하나 있고 사위는 2명의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30여 년 전에 기억 속에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30여 년 전에 한 번 밖으로 나갔다가 온 기억이 있지. 자네의 가족을 보러 말이야. 네, 난 네 할아버지와 친형제와도 같은 자이니 작은 할아버지라 불러라. 네. 야율성현이 작은 할아버지를 뵙습니다. 그래, 성현아. 내 손주가 왔구나. 그런데 이 먼 오지까지 어떻게 왔느냐? 할아버지께서 동생분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선물을 드리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선물? 아니, 형님의 기억 속에 나조차 잊어버렸을 것인데 나를 기억하고 선물을 주려고 손주 보냈다고.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렵고 이곳이 너무 멀어서 오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런, 거동이 어렵다니. 작은 할아버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녀석, 너는 조금도 젖지 않았으니. 네, 원나라 황실의 금왕공을 익히고 있습니다. 제 성취가 조금 되어 비는 피할 수 있었지요. 그렇구나. 역시 형님이 원나라 황실의 재상이셨지. 아무튼 들어가자꾸나. 2 사람은 대문을 넘어가 가옥으로 들어갔다. 역시 성문은 자연스러웠으며 하우 집성촌의 촌장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
도대체 성문은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